통화 중에 바로 보이스피싱범을 알려준다고? 캠핑계의 에어비앤비? 우체국 택배를 무인 키오스크로 보낼 수 있다고?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네, 제가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에 관심이 많아서 모바일 고지서나 모바일 신분증 서비스가 시작되는 소식들을 알려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이런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올 때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순 없을까? 그런데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신문이나 뉴스에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미래 사회, 특히 4차 산업혁명인 AI 시대에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사업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이디어로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까 해요. 보이스피싱 전화 한 번씩 받아보셨죠? 최근에 통화 중에 실시간으로 보이스피싱범을 알아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는데요. KT는 국가수와 협력하여 통화 내용뿐만 아니라 목소리로도 피싱 통화인지를 탐지하는 AI 에이전트 기술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도 개인정보여서 사용이 어려웠었는데 바로 이때 ICT 규제 샌드박스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ICT 규제 샌드박스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시험해 볼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뛰어노는 모래 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제공하고 또 다양한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해서 샌드박스라고 부르는데요. 보이스피싱도 규제 특례로 사람의 목소리의 특징을 활용을 해서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들 캠핑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캠핑이나 차박과 같은 로드트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솔직히 어디가 좋은지 또 필요한 정보들을 모으는 게 일이더라고요. 이런 로드트립 인프라를 한국에 만들어 보자 라며 사업으로 연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 벤플이라는 로드트립 커뮤니티 서비스인데요. 전국 캠핑카는 4만 대 정도가 있고 또 그중에서 놀고 있는 캠핑카가 98%나 된다라고 해요. 자, 이렇게 노는 캠핑카들을 공유하는 서비스, 집으로 치면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서비스겠죠. 자, 이런 서비스를 벤플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동차 대여 사업의 경우에는 최소 50대 이상 있어야 해서 소규모로는 등록이 불가한데요.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2년간 규제 특례 지정으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보이스피싱 예방, 유유 캠핑카 대여 사업처럼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발맞춰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규제 샌드박스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제도는 신속 처리, 임시허가, 실증 특례 제도가 있는데요. 신속 처리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통해 진행이 되고요. 실증 특례와 임시허가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결정을 하는 제도입니다. 어떤 제도인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면 신속 처리 제도는 사업과 관련한 법령을 30일 이내 신속하게 검토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제도고요. 그리고 임시허가 제도는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데 법령이 없거나 그대로 적용하는 게 맞지 않을 때는 우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임시로 허가를 해주고 관련 당국은 규제를 개선을 합니다. 실증 특례 제도는 만약 다른 법령에서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정 조건에 따라 실제 테스트를 허용을 해주고요. 결과에 따라서 개선이 필요하면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때문에 출시할 수 없던 상품을 빠르게 시장에 내놓을 수 있고 또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규제를 적용하는 거죠. ICT 규제의 샌드박스를 통해서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서는 무인 키오스크로 우체국 우편물과 택배를 보낼 수 있게 됐고요. 또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숙박 서비스도 시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승인된 혁신 사례가 246건을 돌파했고 승인 기업들의 투자 유치 금액은 2,485억 원, 매출은 1,212억 원 증가했고 약 1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었다라고 해요. 자,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효과가 엄청나죠. 자, 그럼 이런 ICT 규제 샌드박스 어떻게 신청하는지 그리고 비용 얼마나 드는지 궁금증을 빠르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최초 서류를 접수를 할 수 있고 제도별로 여러분들이 서류를 등록하시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서 작성 어렵지 않을까 고민을 하실 것 같은데 ICT 규제 샌드박스 상담센터에서는 모든 개인, 기업을 대상으로 대면, 서면, 유선 상담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컨설팅을 통해서 신청서부터 심의위원회 안건 작성까지 전반적인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나 들까 또 걱정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기술 서비스를 나도 하고 싶다. 그런데 기존에 사업자가 있다라고 하면 따로 신청하거나 심의가 필요할까요? 라는 궁금증을 가지실 것 같은데 법령 개정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특례 승인을 받은 지정 사업자에 한해서만 규제 특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특례 지정을 받아야지 사업 개시가 가능하니까 별도의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 2024년 4월 23일부터는 동일하거나 핵심 내용이 유사한 신기술 서비스의 경우에는 간소화된 심의 절차를 통해서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를 하시길 바랄게요. 자, ICT 규제의 샌드박스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인 사업자,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서비스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더 편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니까요. ICT 규제 샌드박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